미국과 북한이 전쟁할 때도 아닙니다. 이제 조건 없이 북한에서 우리가 히토류라든가 광물이 7천조, 8천조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오겠다, 쓰겠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쌀을 인도주의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요, 북한 사람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났는데 또 밀가루도 보내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요. 뭐를 보내겠다, 우리가 거진 줄 아느냐, 보내긴 뭘 보내냐,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철이나 철광석 안 되고 납이나 납광석 안 된다. 심지어는 수산물도 그 수출을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재하는데 거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히토류입니다. 이제는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선도 다시 가고, 미국이 뭐 가지 말라 그래도 미국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미국 말 듣고 제대로 산 때가 있습니까? 자주적으로 산 때 있어요. 1905년에 타프트 가스라, 1945년에 분단, 다 미국이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좀 쳐보세요. 보지 말고. 박수를 쳐야 오래 삽니다. 혈액순환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북과 밀사를 보내도 좋고 특사를 보내도 좋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내가 조건 없이 얘기하자, 조건 없이 얘기하자, 그리고 평양 가겠다, 좀 그런 제안이 내일 아침에 나오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박수 친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늦게 친 분도 훌륭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탈북자들은 북한에 다 전화하고 있어요. 우리 전화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 전화하고 자기 가족한테 돈 100달러, 1000달러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화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마음을 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프치히에 가서 북측 대표를 만났더니 이북에서 새로 려명이라는 담배를 제조했는데 이거는 아주 특수층만 피는 거고 시판되지 않는 거라는 걸 제가 한과가 얻어왔습니다. 전 담배 안 피지만 그걸 제가 논아줘요. 댕기면서 담배 피라고 논아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담배가 이렇게 생겼다. 그거 우리 못 봤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지금 저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박수 잘 치면 한 개 줄 수도 있어요. 담배 피면 일찍 죽습니다. 자, 그래서 물물 교환하는데 아무리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목을 졸라도 얼마든지 물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막습니까? 그 물물 교환에 항목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수억 개의 물품을 써놔도 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가져오고 우리 쌀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전환을 해주기를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게 있어요. 2% 부족한 게 뭐냐면, 딴 거는 점수가 다 75%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 남북관계는 지금 한 개 없어요. 한 개도. 100일 지났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수특전단인지 특전단 출신이니까 사고를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해가지고 내일 이제 강연하실 때 사고를 저질러셔야 돼요. 저질러야 이게 터지는 겁니다. 뭐 미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사드 갖다 놓으려면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한반도의 전쟁은 막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담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다니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셨어요. 조건 없이 대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호로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조건 없이 대화라. 조건 없이 대화라. 조건 없이 대화라. 조건 없이 대화라. 네, 그러면 풀릴 것 같습니다. 사드 반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내경입니다. 혹시 다른백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쳐보세요. 다른백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미 간의 사이가 매우 심각하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시점을 절대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시점.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시점입니다. 한민족이 핵전쟁으로 공멸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급반전을 해서 평화를 앉아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느냐, 이러한 절대 시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주역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물극직반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상황이 끝까지 가면 새로움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황이 끝까지 갔을 때 그냥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60몇 년 동안의 주한미군, 한국 정부를 하는 이 모습이 뭐였을까요? 북한과 극한 대립 속에서 60몇 년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대로 가면 우리한테 남은 길은 단 하나, 공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죽직반, 이제 새로운 대반전 어디서 오느냐? 지난 60몇 년의 우리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그 대북 전쟁 억지력이라고 60몇 년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외교를 갖고 이게 세계 당당의 10위 경제국이 된 이 시점에서 북한이 남쪽을 침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북한은 일주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재래식 군사물력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북한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자고 버티는 게 미사일이고 핵입니다. 왜 우리가 그 심정을 모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극한적인 대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전제 억지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을 게 아니라 혹시나 중국이 등장하고 동아시아에 미국이 빠지면 생길 공백을 노려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평화유지군으로 주한미군이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는 극한의 대립에서 큰형님으로 북한을 끌어안는 것으로 정책을 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이제 남은 길은 민족의 공멸입니다. 제가 사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드 얘기만 잠깐 하고 떠나겠습니다. 사드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최첨병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는 쐐기박힙니다. 그러면 미일의 미사일 MD라는 미사일 방어라는 게 뭐냐? 북한이 마음에 안 들고 중국이 마음에 안 들면 그쪽의 핵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일방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드를 이 땅에 배치를 승인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의 알박기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북 평화가 되면 그 다음에 잠재적인 적국이 어딥니까? 일본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발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라. 이걸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자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경제 주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조병옥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병옥입니다. 비가 와서 퍼뜩 마치는 게 좋겠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있다 아닙니까? 그때 그 근대적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근대적 학교가 만들어지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 탄광 노동 일을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왜 그때 그러면은 이 7살부터 한 10살 이 어린 아이들이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갱도를 아주 작게 파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갱도를 크게 파야 되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공간은 작아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캐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뭘 먹이냐면은 수원을 갈아서 먹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들이 병이 오겠죠.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근대적 학교가 태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당시에 사회 운영 방식을 우리는 자유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야경국가라 그랬죠. 경찰 너거는 우리들 재산을만 지켜주면 돼. 너거는 소위 말하는 민중들이 우리 재산을 탐내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주면 돼. 이렇게 극악무도한 시절이 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더 어떻게 착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면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그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나온 것이 신자유질서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협상에 참석해서 WTO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94년입니다. 그때부터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무역협정 중에 소위 말하는 FTA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맺었던 FTA국이 칠레와 맺었습니다. 그것이 14년 전이었고 한미 FTA를 맺은 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FTA라는 것이 지고지순한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FTA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죽어. FTA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해.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FTA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일자리는 수십만 개 만들어졌습니까? 한미 FTA를 처음에 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총 GDP가 5.66%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실현이 됐습니까? 지금 FTA 신자유주의 무역 이 질서에 편입되고 난 이후 15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이 무역 질서에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민중들의 삶은 나아졌는지 불행해졌는지 일자리가 수십만 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한 번도 점검해보지 않고 한 번도 평가해보지 않고 또다시 트럼프가 한미 FTA 재협상을 외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로잡으려면 그 중에 하나 이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성해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검과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미국이 요구하니까 말도 안 되는 김현종이를 갖다가 입각을 시켜서 이 협상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현종이가 어떤 인물입니까? 4대 선결 조건을 들어줬고 5.66%의 GDP가 상승한다 그랬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랬고 특히 우리 농업적으로는 2004년도 쌀 재협상 당시에 협상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반대한데 홍덕표, 전영철 농민 두 명이 경찰에 맞아 죽으면서 그 협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이미 미 소고기 수출업체,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한미 FTA 협상 재협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도 충분히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산업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은 신자유주의 무역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산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쪼가리, 의료, 기타 등등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라. 비교 우위론이 대세인 신자유주의 질서, FTA 질서가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100번 1000번 강조하는 저들에게 요구합니다. 좋다, 너희들 말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옳다, 그렇게 치자. 그렇더라도 지금 백척간두에 올라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농업, 농민, 농촌의 현실을 다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그 백척간두에 있는 농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달림을 쓰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농업 분야는 반드시 이 협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절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식량 주권을 지켜내는 문제도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신 조병옥 사무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통일선봉대 활동을 했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공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시낭송, 그다음 연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함성이 커야 공연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바탕 디톡스입니다. 한 걸음 통일로 그리 멀지 않은 길 우리가 간절히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평양의 땅을 밟아볼 수 있다면 한반도 하나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아. 한 걸음 통일로 그리 멀지 않은 길 우리가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운 돌 보고파라 간절히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평양의 땅을 밟아볼 수 있다면 한반도 하나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아.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평양의 땅을 밟아볼 수 있다면 한반도 하나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그런 날 황선 그거 봤나 엄마? 그 옛날 어머니보다 배는 늙어버린 딸내미가 엄마 하며 매달려 울대. 메마른 눈 한 번 못 흘기고 검버섯 가득한 서방님 앞에서 흐느껴 울대. 해마다 제사상 차려 대답했다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렸던 아들 통곡을 하대. 난 엄마 괜히 덩달아 눈물이 나대. 사람 그리웠던 감옥의 몇 해
접견실 나설 때마다 그렇게 울었는데 저희들 가슴엔 성황구석이 있을까 싶어서 흘린 눈물 남아있는 게 신기해서. 엄마, 저 이별들 언제쯤 끝이 날까? 빌어먹을 정전협정은 언제쯤 불타질까? 감히 누구도 내 조국을 향해 전쟁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날 언제쯤? 그놈들 저 눈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그런 날. 안녕하세요. 한반도 디톡스 청소년 반미 통선대 새파란 사춘기의 백대장 신톡스, 조톡스, 윤톡스, 세톡스, 문톡스, 민톡스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를 부를 건데 다 같이 박수 쳐주면서 노래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기 하나로 모아 가장 늦은 통일은 가장 멋진 통일로.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곡은 그 숫자송을 우리가 개사해서 통일송이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 박수 쳐주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다 뽑으세요. 마이크 다 뽑으세요. 이른 평양 가서 2주 동안 놀다 오자. 쌍창 팔선 지나서 갈 거야. 지를 없애버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오늘은 통일해요. 6.6.15 공동선언 우리에겐 칠렁길 사랑해. 국정 친구 남쪽 친구 모두 사랑해.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친구 매일매일 보여줘. 다리로에 모두 만나 구해줘. 내 조국 10년 안에 꼭 통일시킬게.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네, 조금은 서툴기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와닿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축하 공연을 해준 이 한반도 디톡스 통일선봉대와 청소년 통일선봉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행사 20분 남았는데요. 발언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하실 분들은 좀 준비된 발언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자유 발언입니다.
뭐 주제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즉흥 발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안 들어온 거 보니까.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께서 자유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네네.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지금 너무 깜찍한 공연도 보여주고 또, 작사, 작곡 직접 한, 한 걸음이란 또 청년들의 노래도 들으셨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8일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반미 통일 선봉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선봉대 이름은 한반도 디톡스라고 합니다. 한반도 디톡스에 관심 많으시죠, 요즘?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디톡스가 사람의 몸 이제 해독한다, 정화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몸만 해독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독, 정화, 굳이 요즘 정말 많이 쓰는 말, 촛불 이후에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적폐청산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한반도 디톡스, 그런 의미로 한반도 디톡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한반도 디톡스는 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드리기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분단 적폐, 8.15니만큼 특히나 외세 예속 때문에 생겨난 어떤 적폐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좀 상징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알려내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그런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용산 미군기지 이제 112년째 외세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1905년에 일본 군대가 용산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나서 계속 그 이어서 또 미군이 오늘까지 주둔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미군 기지가 사실 반환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주 폐허가 된 채로 버려지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용산 미군 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만나서 첫 발자국을 뗐고요. 그 다음에 성주,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사드 문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에 가서 생화학 실험실이 있습니다. 부산 제8부두에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8부두에 주민들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세균전 실험실이죠. 그게 제8부두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 가면 미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항의하는 또 부산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에 가서 광주항쟁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또 미국의 기밀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체로키, 작전명 체로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정 간섭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또 항의하는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어제 그저께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촛불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의 길에서 그 나아가는 여정에 반드시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장벽은 바로 분단 적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미국이 고조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는 망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촛불 항쟁으로 한미동맹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미국에 마땅한 심판을 가할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북미 평화협정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미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고 촛불의 명령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해답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추겨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이 누군가인가 정확히 가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세인 평화와 통일의 목소리로 그 외침으로 맞받아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대학생의 주장은 확실하죠. 네, 미국과 관련해서도 할 얘기는 하는 우리 대학생 김유진 대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호 하나 외쳐봅시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요거를 3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반대 평화 실현. 평화 실현. 반대 평화 실현. 예, 목소리 저 뒤에 우리 청년들 오셨는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이 앞쪽에 우리 수녀님들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 그 옆에 이 한반도 디톡스 통선대가 제일 큰데, 뒤에 청년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3번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전쟁 반대 평화 실현. 네, 우리 이 청와대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사드 배치 안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더니 이 미국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하나 더 외쳐봅시다. 조건 없이 대화하라! 조건 없이 대화하라!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6.15 민족공동위원회라고 아시나요? 네, 전민족적인 우리 남북 해외 전체 동포들의 통일운동 조직입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의 남측 기구인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권오희 수녀님, 상임대표이신 권오희 수녀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6.15 여성본부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여성들이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어제는 성주 소성리를 거쳐서 김천역 광장에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시위를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속국이구나. 속국이어서 이렇게 슬픈 운명을 띠고 있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이구나. 이제 희망은 우리 스스로 일궈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이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천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저도 분노하는 마음에 앞서 안 되겠구나, 행동해야 되겠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무기로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여러 해를 통해서 수십 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드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절대로 반대하며 특히 여성들은 누구보다 전쟁의 희생자로서 오늘은 위안부 기림일이었죠. 저희들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서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나아가서는 남북이 하나 될 때에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폐 이루는
분단의 이 땅의 현실입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조건 없이 대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이 난국을 타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은 전전협정을 끝내고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평화협정 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저도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만이 적폐 세력을 청산할 수 있고 전쟁 무기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집단들을 내몰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점을 홍보해야 되고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잡을 때에만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통일선봉대로서 평화협정 체계를 이루는 그날까지 전쟁의 무기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행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수녀님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같이 함께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